제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. 머리도 바꾸고 안경도 바꾸고 소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. 아무튼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떤 교수님한테 지원을 해야 될까, 그리고 SOP 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거를 좀 공유하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아이고 어색해라. 일단 교수님 지원부터 조금 막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수님을 찾기 위해서 진짜 그냥 노가다를 했는데 QS 랭킹 1위부터 200위라는 그 하한을 정해놓고 거기 있는 그냥 사회심리학과 교수님들 다 훑어봤어요. 그 사람들이 나랑 주제가 맞는지를 다 봤고, 또 그러면서도 제가 그동안 관심 있던 교수님들 혹은 사회심리학과 그 찾아보면서 관심이 가는 교수님들과 코워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같이 봤습니다. 이게 사회심리학 말고도 또 뭐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 쪽에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코워크한 교수님들까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과 홈페이지에서 먼저 교수님들 이력을 쫙 보면서 나랑 관심사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시게 될 텐데 1차적으로 그 랩 페이지 혹은 그 학과 페이지에 교수님 소개를 보고 나랑 관심사가 얼추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봤고, 랩 페이지에 보면은 그 리서치라고 돼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떤 것들인지 되게 소개가 전반적으로 돼 있거든요. 그게 물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작하는 포인트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, 거기다가 추가로 거기에 있는 랩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뭔지도 같이 되게 봤어요. 내가 그 랩에 들어가면 같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얼마나 잘 맞는지 볼 수 있고, 또 그 랩 구성원들이 지원을 할 때도 교수님과 핏이 맞아서 잘 들어간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교수님과의 핏을 또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그 랩 구성원들의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한번 봤었고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이제 직접 읽기 시작했는데, 논문이 좀 적다 싶으면 다 읽어보긴 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쓴 논문, 가장 인용수가 많은 논문 한 5편 정도만 읽었었고, 그 중에서도 특히 교수님이 일저자로 썼거나 아니면 교신저자인 논문들만 먼저 읽고, 그래도 시간이 남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저자, 공동저자인 논문까지 읽었었어요. 시간이 없었거나 좀 관심이 덜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저자, 공동저자 논문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읽었어요. 그렇게 보니까 좀 관심사가 얼추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게 추임새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 하려니까 매우 아쉽구만요. 그렇게 관심사가 겹치는지로 일단 필터링을 했고,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논문을 매년 얼마나 쓰는지, 또 논문이 어디에 실리는지를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교수님이 쓴 논문의 양과 퀄리티가 내가 앞으로 쓸 논문의 양과 퀄리티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교수님이 보통 어떤 저널들에 많이 내고 1년에 논문을 얼마나 내는지 정도를 파악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수준의 연구를 하고 어느 저널에 게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지 좀 파악하기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논문이 좋은 곳에 많이 내는 교수님한테 가면은 좀 더 내 연구도 더 많이, 그리고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중요한 게 자기 대학원생들과 한 논문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. 이게 교수님들이 간혹 가다가 다른 곳에서는 코워크를 많이 하는데 내 대학원생과 한 저널이 별로 없다 싶으면은 내가 그 랩에 갔을 때도 내 저널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을 중심적으로 읽고, 그 중에서도 교신저자 그리고 일저자 논문들을 읽고, 그거를 파악하는 도중에 논문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어떤 곳에 논문을 내는지 보고, 동시에 그 랩의 대학원생들과도 논문을 잘 쓰는지 봐라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이제 그리고 교수님이 얼마나 이 연구를 잘하고 또 나랑 핏이 얼마나 맞는지 정도를 봤으면 이제 나랑 지도 스타일이 얼마나 맞는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경우에는 진짜 교수님의 인성 내지는 지도 스타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
개인적으로 알아보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관심사가 맞는다 싶은 교수님들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. 왜냐면 이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필드가 진짜 좁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도 다른 교수님들의 평판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수님한테 일단 1차적으로 보여드려서 뭐 이 사람은 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맞겠다. 뭐 너랑은 지도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다.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명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안 가기도 했고, 또 이 사람은 뭐 지도 스타일이 되게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미리 얻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1차적으로 교수님한테는 한번 보여드리고, 그거 외에 또 얻을 수 있는 정보,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트위터에서 은근 해외 교수님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시니까 트위터에 뭐 어떤 것들을 올리는지 보면은 뭐 정치 성향을 굉장히 잘 드러내시는 교수님도 있고, 뭐 공유하는 포스트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과 교류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이 흘끗흘끗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, Rate My Professor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학부생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도 대학원생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좀 학생들이 숙제가 많고 시험이 어렵다 싶으면 되게 레이팅을 낮게 주더라고요. 그래서 대학원생 지도 교수님으로서 얼마나 좋은가를 보려면 Rate My Professor는 조금 신뢰도가 낮은 것 같다. 그래서 좀 거기에 내가 지원하는 교수님 평판이 좋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겠죠?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소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정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랩의 대학원생한테 컨택을 해보는 게 좋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사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, 정말 가고 싶은데 갈지 말지 좀 확신이 안 된다 싶었던 곳에서는 그 학생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몇 번 확인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언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이 교수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에 지금 요즘 관심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정말 가고 싶은데 뭔가 걱정이 되는 게 있다 싶으면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웬만하신 분들은 그거를 별로 귀찮아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학년이지만 박사 가는데 교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되게 흔쾌히 알려줄 것 같고, 뭐 그 전 지도 교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정말 애매하면은 한번 그냥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로 SOP를 쓰기 전에 이 교수님이 뽑는지 안 뽑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. 한 9월은 좀 이르고요. 12월이 지원 원서 마감이니까 보통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쯤에는 랩 페이지나 학과 페이지에 이 교수님이 학생을 앞으로 뽑는다 안 뽑는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뽑는 건 안 뽑는구나를 한번 알아보면 되고, 만약에 뽑는다 안 뽑는다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한번 그냥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컨택을 또 할 수도 있고, 컨택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, 나 당신한테 관심 있다, 이렇게 좀 어필, 플러팅을 할 수도 있고, 아카데미 플러팅을 할 수 있고, 그렇죠. 학과 페이지, 랩 페이지를 먼저 알아보고, 그래도 없으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보시라. 또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뭐 무작위로 넣어도 되긴 한데, 그러기에는 원서비가 120만 원, 120만 원이 아니라 120달러니까 이 불확실한 것에 10만 원을 또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뭐 교수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요. 뭐가 없겠지? 없으면 또 편집하다가 알려주겠죠? SOP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그래서 SOP를 어떻게 쓰냐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,